전라북도가 중국에 쌀 수출을 추진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최대 시장이란 점에서 성사될 경우 파급 효과가 엄청날 전망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가 인근 주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은 초기 조치가 없었다며 OCI와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한국노총 버스노조와 회사 측이 임금 10%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파업을 벌였던 군산 지역 노조도 오늘 오후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쌀 수출 시장이 확대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시장이 넓은 만큼 남아도는 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 역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인데 중국 수출 전문 미국 처리장도 육석뇌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세계 25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군산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최근 한중 간 쌀 검역 검사 양해각서가 체결돼 중국으로 쌀 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연간 쌀 소비량은 2억 톤. 이 가운데 수입쌀은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인 250만 톤에 이릅니다. 중저가나 중고가 정도 그 마켓을 겨냥하면 일본의 그 100여 톤보다는 우리는 뭐 1000톤, 2000톤 그 양이 더 나갈 거라고. 전라북도는 국내 쌀 해외 수출 1호를 경험으로 중국 수출도 다른 지역 쌀보다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검역 요건에 맞춰 도내 전문 미국 처리장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출을. 도내 쌀 생산은 전국의 14%, 생산된 쌀의 70%를 타 지역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길은 도내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에 배정된 공공비축민은 당초 5만여 톤이었지만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 격리 목적으로 2만 8천여 톤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매입될 공공비축민은 총 7만 8,600톤으로 지난해 7만 1,000톤에 비해서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임금 10% 인상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군산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후 들어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도내 시내 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70%가량이 속한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과 대립해오다 군산 지역을 마지막으로 17개 버스 회사 노사 모두 10%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이 특히 긴장할 때인데요. 그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고 마무리에도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EBS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학습에 열중합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업은 문제풀이와 자율학습, 모의고사로 이루어지고 수험생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안한데 그냥 평소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감기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하려고 이렇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고. 영역별 마무리 학습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출제 유형을 다시 점검하고 EBS 교재와 함께 손에 익은 정리 노트나 오답 노트를 활용해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새겨볼 일입니다. 탐구 과목은 단시간 내에 점수를 조금이나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주요 교과고 변별력을 이번에 특히 더 가질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이처럼 수험생들이 예민할 때라 식단 선택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맞춤형 식단이 있다는데 특히 수수밥이 수수라는 그 이름처럼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종종 걸음으로 뛰는 수험생들. 낯선 시험장 환경과 중압감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긴 시험 시간에 식사를 거르기도 곤란해 점심 도시락은 고민거리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도 그럴까 봐 정말 걱정돼요. 농촌진흥청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맞춤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백미밥 대신 수수밥에 콩나물국, 돼지고기 달걀조림, 감자전 등 두뇌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식단입니다. 일반 백미에 비해서 단백질이라든가 포도당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수수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히스티딘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기름진 고열량의 음식은 오히려 두뇌로 가는 에너지를 빼앗기 쉽습니다. 간단한 현미 영양 주먹밥이나 시금치 된장국, 땅콩 엿조림 등 수험생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간편 식단도 효과적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는 고지방이나 고열량 음식보다는 몸을 좀 가볍게 해주고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저지방과 그리고 채소 같은 음식들. 과거 시험 때마다 선비들이 즐겨 먹었다는 엿은 당분 공급은 최대한 높이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 최고의 시험 간식으로 꼽혔습니다. 야간 간식으로는 견과류에 전통 음료 식혜를 곁들이는 것이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서 도내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서 전주 서신중팀이 대상을 받았고 유치부와 중고등부에서도 금상을 받는 등 모두 23개 팀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하루에 평균 서너 명씩이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합니다. 국민안전처가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교통과 감염병 안전에서 특히 취약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년간의 사망사고 발생 통계 등 각종 안전 관련 지표를 분석해 지역별 안전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자연재해 분야에서 유일하게 1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사망자 수가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겁니다. 시군별로 보면 진안, 무주, 임실군이 1등급이었고 익산과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은 2등급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범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역단체로는 전남 1등급에 이어 전북은 2등급이었고 특히 진안과 임실, 순창군, 그리고 남원시가 범죄 분야 1등급으로 범죄 없는 고장으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교통안전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물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감염병 관련 안전 역시 4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차지했는데 결핵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 관련 의료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한 해 평균 1,279명, 하루 평균 3.5명이 자연사가 아닌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화학 공장에서 누출된 유해가스가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농작물에까지 피해를 끼친다는데 환경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과 뒷북성 조사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분 OCI 군산공장에서는 탱크 밸브 균열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공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고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고 136일 만에 새만금 환경청이 사고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 108.2kg이 누출됐고 이 중 공기와 반응해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염화수소 87.2kg이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105명이 건강영향 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고 농경지 등 8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수확량 감소와 입마름으로 피해액이 1억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OCI는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당시 사고 1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당국은 가스 누출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며 미숙한 초기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가스를 검사해서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다 사고 나고 놈들이 다 죽어가고. 또한 사고 이후 해당 기업이나 지자체에게 사고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사고 환경청이나 군산시에서 도대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조치 강도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지난 7월 유사 사고가 재발됐다는 의혹도 제기해 주최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앞으로 주민 건강 영향 모니터링과 재산 피해 복구 방안 등을 관련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오늘 오전 교육부 앞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와 교육을 파괴하는 일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교육부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 선비들이 즐겨 불렀던 정가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시조창의 명인 지봉 임산본 선생을 기리는 제8회 전국 정가 경창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정가 동호회원들이 참가해 시조부와 국창부 그리고 대상부로 나눠 갈고 닦은 소리솜씨를 겨뤘습니다.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광역 화장장인 서남권 추모공원이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정읍시 감곡면에 자리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치 등을 갖췄으며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내 자체단체와 수협의 브랜드를 통합한 수산물 광역 브랜드 해가람이 출시됐습니다. 도내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던 전주 덕진 수영장이 공사를 마치고 내일 재개장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